바로 여기서 찍은 영상입니다. 1970년에 지어진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아파트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주민들도 삽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이촌동 한강맨션입니다. 1970년대 초까지 서울 아파트는 보통 10평 미만이고 또 서민층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는데, 한강맨션은 27평부터 55평까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맨션입니다. 한강맨션.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한강맨션입니다. 이촌동에서 제일 넓고 좋은 땅입니다. 한강을 남쪽에 두고 남양이 아니라 약간 남서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에서 강을 북쪽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한강이 감싸는 안쪽에 있고, 또 여기가 옛날에 한강의 넓은 백사장 자리라서 큰 강의 기운을 그대로 누리는 땅입니다. 처음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도로 쪽에 상가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 밑에 렉스 아파트, 현재 첼리투스 아파트하고 전보 아파트 앞에도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 주인들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이해가 충돌해서 재건축이 늦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지금 한강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강맨션 도로가 1, 2층 상가가 57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재건축 때 이걸 싹 다 없애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상가가 너무 없으면 재미도 없고 밋밋한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활력도 줄어들고 세련되고 예쁜데 매력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촌동 길가에는 이런 옷가게도 있고 다른 가게들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물건만 좋으면 물건이 좀 비싸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가게 사장님들도 세련되고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촌동 특유의 볼거리가 되고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강변북로고 왕궁아파트입니다. 왕궁아파트 큰 길 쪽에 거대한 전부아파트가 있습니다. 전부아파트는 18층 한 동이고 이름 그대로 외관도 거대하고 58평에서 70평까지 큰 평수 아파트입니다. 저도 여기서 조금 살아봤는데 일단 층간소음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내 층고가 많이 높아서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입주한 아파트라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둘 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세대당 1대1입니다. 그런데 100% 다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보통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하를 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도 어렵습니다. 왕궁 아파트고 D가 전부 아파트입니다. 현재 전부 아파트는 한강이 훤히 보입니다. 18층이고 5층이니까. 그런데 앞에 왕궁 아파트가 고층으로 재건축이 되면 전보는 한강 조망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글쎄요, 지금이라도 앞에 왕궁 아파트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같이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또 주차장도 넓게 파고 같은 브랜드 아파트로 재탄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전보는 앞으로도 사는 건 크게 불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강 같은 큰 강의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려면 건물의 위치나 모양이 중요합니다. 이촌동 첼리투스 아파트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위용입니다.
예전에 이촌동 렉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의 25%를 기부 체납하고 또 거기에다 자기 돈을 5억 4천만 원씩 더 들여서 56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2010년 당시에 9억에서 13억 정도 하던 렉스 아파트가 지금은 50억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용기도 있고 정말 운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공원이 바로 기부 체납한 그 땅입니다.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공원이 바라보이는 아파트. 여기는 한강도 잘 보입니다. 한강이 감싸주는 에너지는 듬뿍 받고 또 강변북로의 소란스러운 에너지는 방한벽하고 공원이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동참하지 않은 상가 주인들은 현 시세를 보면 손해를 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노선 상가를 잘 보존했고 동네를 더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한참 리모델링하는 르엘 아파트 상가랑 이촌동을 더 이촌동답게 만들 것 같습니다. 한강 쪽에서 보면 단연 돋보입니다. 성냥갑 아파트가 한강변을 콱 틀어막은 것보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17층에 브릿지가 있는데 이런 연결은 동주민들 간의 유대를 더 좋게 해줍니다.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르엘 아파트, 옛날 이름은 이촌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옛날에는 차가 많아가지고 단지 안이 좀 번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현장은 아주 광활해 보입니다. 여기 테니스 코트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한 동이 신축이 됩니다. 테니스 코트가 있던 자리에 한 동이 새로 올라가고 여기 뒷동하고 앞동에 건물이 덧붙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 동이 신축되고 이 건물은 여기에 덧붙여지고 또 여기도 조금 늘어납니다. 이촌동은 한강 조망이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르엘도 여기하고 또 이 동은 앞에 첼리투스가 기부 체납한 한우리 공원을 통해서 한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촌동은 한강 쪽에 있는 옛날 아파트, 한강맨션하고 왕궁아파트, 반도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삼익아파트는 중경고등학교 너머로 한강이 잘 보입니다. 아무튼 1974년에 입주한 옛날 현대아파트는 58평까지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단지 안에 비밀 요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모습인데 도로 쪽 1층에 상가가 쭉 있습니다. 이쪽 동빙고가 있는 상가는 건물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서 여기만 제외하고 전체가 다시 상가로 멋지게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인근이 참 이국적이고 멋지게 변할 것 같습니다. 전보아파트 노선상가입니다. 동네에 이런 상가도 많고 또 슈퍼도 여러 개 있습니다. 새로 이사를 왔다면 좀 놀랄 정도로 물가가 비싼 편입니다. 기름값도 비싸고 하다못해 같은 제과점 단팥빵도 몇백 원이 더 비쌉니다. 큰 마트는 용산역에 있는 이마트가 제일 가깝습니다. 코스트코는 양재점하고 양평점이 있는데 주로 양재점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이촌동은 상가만 딱 떼놓고 보면 몇십 년 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가게가 있는데 재수가 좋으면 이런 빈 가게를 권리금도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주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촌동만의 고립된 상권이고 또 아파트 주민들의 든든한 수요가 있으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꽤 장사가 잘 됩니다. 이 가게는 붕어빵 파는 가게입니다. 여기는
과일하고 야채 파는 가게입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지 손님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게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가게 안이 밝고 또 가게 앞이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뭐든지 그만큼의 빈자리가 있어야 손님이 쉽게 찾아옵니다. 신용산 초등학교입니다. 이촌동 한가운데 있습니다. 큰 길가 동네 한가운데. 초등학교니까 당연히 평평하고 눈에 띄는 장애물이 없는 크고 넓은 운동장도 있습니다. 이 넓은 운동장은 동네 주민들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심장하고도 좀 다르고 그리고 좀 멀리 있는 한강공원하고도 역할이 다릅니다. 이촌동은 인도가 아주 넓습니다. 이 넓은 인도하고 또 이런 공원들이 심적인 여유하고 특별한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제일 큰 도로가 한가운데 있는 신용산 초등학교 운동장은 주변의 기운들을 순환시키는 수레의 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른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을 해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앞은 길이 좀 넓어야 아이들 성격이 대범해지고 또 포용력도 생기는데 이상하게 이 길만 좁습니다.